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소음 진동 이론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 남은 그 부분인데요. 그 방음벽에 의한 우리가 소리의 그 감쇄치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한번 산정을 해볼게요. 방음벽은 왜 세우죠? 우리가 소음을 그 절감하기 위해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 설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음벽의 효과 몇 데시벨을 감소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오늘은 소음과 그리고 에너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은 정리에 관한 그 환경의 이론에 관한 정리에 대한 그러한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음과 에너지의 수업에 있어서 그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이번 시간에 그 강의 그 마지막 무렵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소음은 소음대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정리를 하고 또 그 다음 그 수업에는 대기와 수질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그 정리하는 시간에 있어서 대기, 수질, 소음, 에너지 네 가지를 모두 정리를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오늘 수업에 있어서 수업 마지막 시간에 소음과 그리고 또 에너지 강의 마지막 시간에 에너지 강의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대기와 수질로서 오늘 소음 에너지 그 강의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정리를 또 그 대기와 수지를 같이 할 것이니까 오늘 그리고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그 과제 때문에 시험 볼 시간이 촉박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여 또 정리에 대해서는 그 한꺼번에 강의 자료를 올릴까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과제 때문에 강의 자료를 안 올릴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루 일찍 그 강의 자료를 모두 올릴 것이니까 그 다음 그 다음 시간에는 강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그 강의 마지막에 그 소음과 에너지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 이어서 또 대기와 수질에 대해서 모두 정리까지 마치고 그리고 강의 자료는 하루 일찍 여러분들한테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 공부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그 여유 있게 준비를 하도록 강의 자료를 하루 일찍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얘기했던 것처럼 소음과 에너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 정리 자료가 없이 지금 하는 수업 시간 중에 정리를 같이 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기말고사는 기말고사 그리고 중간고사 뭐 1차 고사, 2차 고사라고 했는데 저기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그 강의 제일 마지막 주 15주차에 그 첫 시간에 강의 일정에 그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질 없도록 첫 번째 그 OT에서 제시했던 그 시험 시간 그리고 또 강의실 확인하고 그리고 계산기 가져오고 또 과제 가져오고 과제는 1번, 2번 모두 가지고 그 시험 보러 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또 한번 저걸 봤는데요. 뭘 봤지요? 또 그 시험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시험 기준이라 하면 그 학교 규정상 A 플러스 95점, A 90점, 뭐 B 플러스 85점, B 80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여러분들의 뭐 계절학기 특유의 그 편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수고한 그 노력의 대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그 내가 줄 수 있는 그 규정상에 정해진 것보다는 한 등급씩 더 높은 그러한 점수로 여러분들한테 그 최대한 좋은 점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 나중에 또 강의 평가가 있을 텐데
뭐 강의에 대한 그 수업 소감 평가도 뭐 이왕이면 그 좋은 쪽으로 또 올려주시면은 뭐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시험 기준에 대해서 학교에서 말한 기준보다는 내가 높게 올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지난 학기 되면 수업 시행해 본 결과 그 높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엄청 그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고 또 열심히 안 한 학생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출석도 여러분들이 올려준 그 댓글에 따라서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녹화 강의니까 나중에 보려고 하는지 그 시간에는 그 출석 그 인원보다 좀 모자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가능한 한 뭐 나중에 당연히 보겠지만 그 시험 그 성적이 많이 처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고 내가 조금 실망스러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등급보다 한 등급씩 상향 조정해서 올리겠지만 성적이 너무 아니다 싶은 학생에 한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뭐 가능한 한 뭐 좋은 점수 주겠다 그랬는데 그 성적이 아주 나쁜 학생은 지난 학기에 뭐 한치의 그런 것도 없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실망스럽다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자초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 하위권 점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탈출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튼 그런 그 우려에서 아무튼 힘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음벽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그냥 제시를 했는데요. 문제가 아니고 여기 그 자료가 있네요. 일단 자료 한번 볼게요. 뭐 고속도로 운영 시 적용 가능한 소음 영향 저감 방안 그래갖고 일단 첫 번째 방음벽을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방음벽의 설치 장소는 주택, 학교, 병원, 도서관, 휴양시설, 주변 지역,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 이러한 지역을 한마디로 정온시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 상주 인구 밀도, 학생수, 병상수,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하여 실시. 그렇다면은 뭐 공장 지역이라든가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에는 크게 뭐 방음벽 설치해도 그 주변에 마을이 있다거나 이제 그러면 설치를 해야겠지만 그 공장 주변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방음벽을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지금 거기 그 방음벽을 얘기했는데 어제 방음벽에는 뭐 칼라 방음벽, 투명 방음벽, 뭐 목재 방음벽, 콘크리트 방음벽, 알루미늄 방음벽 그런 재질이 다양하다고 그랬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한번 본다면은 그 방음벽보다는 그 주민들이 그 방음 터널을 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방음 터널이라 하면은 그 방음벽이 지금은 우리가 평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터널 형식으로 해서 전체를 뭐 그 터널 구간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식으로 해서 방음 터널을 조성한다. 그래서 그 주변 마을에 대한 소음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가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에서 용인간 용서고속도로라는 게 있는데 그 주변이 그 방음 터널이 그 잘된 사례 뭐 예를 하나 그 들어봤어요. 앞으로 트렌드는 방음벽보다는 주민들이 방음 터널을 원한다 이런 얘기도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고요. 그리고 방음 시설의 설치 위치는 음원에서 가까운 쪽. 음원이라면 내가 수업 시간 전에 시간 절약 뭐 기타 등등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음원이라면은 소음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도로라면 여기 자동차 지나는 그 도로가 되겠죠. 여기를 음원이라고 해요. 여기 소음원이라고 그랬는데 음원이고요. 그리고 도로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음 효과의 증대를 위해서 도로 측 외에 도로 중앙 분리대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보면 중앙분리대 있죠. 거기에 방음벽 설치할 수도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 얼마만이라도 소음을 감소하기 위해서 또 그 나무를 식재하기도 해요. 그것도 나무 식재도 그 일종의 방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중앙 분리대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중앙 분리대 그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지 그냥 심심한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보다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방음벽의 높이는 필요 감쇄치의 음원의 주파수를 설정하고 경로차에 의한 식을 이용하여 방음벽의 높이를 결정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뒤에 자료에 이 그림이 빠져 있으니까 잠시 후에 시간 줄 테니까 이 그림 채워 넣도록 하고, 여기 경로차 주파수에 전달하는 경로차를 이용해서 그 방음벽 높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방음벽의 길이는 지금 그 높이를 설정했고요. 방음벽의 길이 여기서부터 쭉 방음벽이 이어지겠죠. 길이는 방음벽을 측단으로 입사하는 음의 방향을 고려하여 환경 목표, 환경 기준, 배출 허용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를 만족하도록 한다. 주로 그 방음벽 산정 그 모델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립환경연구원, 과학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뭐 하이웨이 모델, 뭐 기타 등등, 뭐 일본 음향학회 모델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에 모든 조건들을 다 입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그 환경 기준, 뭐 만약에 주간 환경 기준은 그 55dB이다, 65dB이다. 그런 경우에 그 환경 기준을 초과한다면은 이 길이를 더 늘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줄여야 할 것이고, 또 기준 초과한다면은 방음벽 높이 더 높게 세워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 넓이 길이를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산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방음벽만으로는 그 방음벽의 만약에 높이를 아무리 높여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방음벽 주변에 그 소음 감쇄기라는 그러한 그 기계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방음벽과 같이 설치를 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알아두세요. 그리고 소음 감쇄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고 지금까지는 다 그 방음벽으로만 해결했었는데 그 소음 감쇄기에 대한 그 소음 효과가 그 높기 때문에 꽤 많이 그 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례를 보면은 그 동해남부선이라고 그 동해 쪽을 지나가는 그러한 철도가 있는데 뭐 부산 지역부터 그 강원도 북쪽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노선인데 거기에 동해남부선 구간 뭐 1309인가 거기에서 그 소음 감쇄기 설치했더니 그 효과가 아주 좋더라.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방음벽의 형식은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우리가 높이 넓이 결정한다 했는데 그 프로그램 얘기 하나 잠깐 할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소음 모델 프로그램은 3D 플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 3차원 모형인데 지금까지는 방음벽에 대해서 다 평면에 대한 그런 그 소음 감쇄를 우리가 감안을 했다면 3D 플랜이라는 것은 입체적인 그런 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그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소음 모델 프로그램. 그리고 이 데모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
관련 그 기사 자격증을 따고 또 그 토목 설계 회사에서 환경 영향 평가 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게 될 그런 경우 제가 추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강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음이나 대기 그리고 수질에 대한 이런 모델링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들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 모델링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그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아무튼 기타 어떤 그 정부 단체에서 뭐 그 학기 중에도 아니면 방학 중에 그 무료로 실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배워 둔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해 후에도 다른 누구보다도 그 차별화된 그 기술로서 좋은 그 위치에 있을 것이고 좋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방음벽 형식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경제성, 그리고 차음성, 시공성,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변과 조화되고 도로 이용자에게 위압감이 없고 안정감을 주는 환경 친화적인 재질을 선정하고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친환경 방음벽 그 설계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더욱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기 실제로 저 환경 그 설계 임하는 기술자들은 당연히 그 지침을 보고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음벽에는 반사형 방음벽, 그리고 흡음형 방음벽, 투명 방음벽, 그 외 조합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사형 방음벽은 언제 쓰는가? 도로, 철도나 소음원의 한쪽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반대쪽 수용자에게 반사음이 영향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이럴 때 반사형을 써요. 반사됨으로써 들리는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수음자한테는 반사 영향이 없는 지역에 영향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에만 반사형 방음벽을 쓰고 흡음형은 소음원의 양쪽 모두에 보호대상 지역이 있거나 여기 이 얘기는 여기가 도로예요. 자동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여기 이쪽 마을 모두 영향이 있는 경우 반사음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여기는 우려되지 않는 경우 흡음형, 반사형 다른 얘기로 차음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투명 방음벽은 조망, 일조, 채광 등이 요구되는 경우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거 방음벽보다 그 최근 그 트렌드가 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도로변의 고층 건물 정온이에요. 그 조용함을 요구하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방음벽의 설치로 환경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지역 특성과 방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적용을 한다. 그리고 방음둑이라는 것도 있고 방음림, 이거 수풀림자겠죠. 도로공사 시 사토가 발생되며 그 도로변에 충분한 여유 부지가 확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한다. 그 방음을 목적으로 뚝을 설치한다든가 또 숲을 형성한다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노면의 개량 등에 의한 저감. 우리가 도로 이거 달리다 보면은 노면이 울퉁불퉁하다 이런 경우에는 소음이 더 크겠죠. 그런 경우에는 도로 포장면의 거칠기를 개량해서 요철 울퉁불퉁 차이를 없애는 등 포장 기술의 개량에 대한 도로교통 소음 저감 방안을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환경 친화적인 도로 건설 지침,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온 지침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방음 판넬의 소음 저감 효과. 과연 여기는 가설 방음 판넬이라고 했는데 방음벽에 의해서 소음은 얼만큼 저감이 될까? 소음인자에 의한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 가설 방음 판넬의 소음 저감 효과는 음의 회절 감쇄 이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음의 회절 감쇄 이론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방음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회절 감쇄치, 삽입 감쇄치, 그리고 또 방음벽의 투과 손실의 대수압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투과 손실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입사음과 투과음의 그 비율,
투과율의 투과율 타오분의 1을 우리가 투과손실이라고 앞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잠시 후에 정리 시간에 다시 한번 투과손실이 뭔지 저기 복습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요 수식이에요. 그래서 그 방음벽에 의한 그 효과를 우리가 삽입손실치라고 한다면은 삽입손실치 델타 L은 여기 그 회절감세치 데타 LD 하고 투과손실 TL의 대수합이다. 여기 보면은 방음벽의 삽입손실치 이것을 삽입손실치라고 하는데 저감 효과는 어떻게 구하는가 여기 LD 회절감세치와 투과 손실의 대수합으로 구한다. 여기 다시 설명 안 할 거니까 정리 시간에 지금 했으니까 설명 안 할 거니까 여기는 정확히 저기 그 뭐 빨간 표를 하든가 별표를 하든가 중요한 표시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놨어요. 방음벽의 삽입손실치는 방음벽 저감 효과고 여기 델타 LD는 회절감세치 T는 투과손실이다. 요 2번식 엄청 알고 있어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요 식에 의해서 어떻게 방음벽의 저감 효과 몇 데시벨이 저감될 것인지를 계산하는 과정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전체적인 저 꼭지점이 되겠죠. 제로로 하고 여기 S가 소음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소음점. 여기는 자동차가 지나가고 여기는 사람이 듣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6m의 그 방음벽을 설치를 했다고 쳐요. 요 두께는 뭐 감안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A라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B라고 6m의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5m 여기는 5m 그리고 전체 길이는 D라고 해서 우리가 30m로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설 방음벽에 의한 전달 경로치 델타를 계산을 하는데 델타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D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D. 그러니까 A는 어떻게 구하죠? 25의 제곱 6의 제곱 해갖고 A 구하고 그 다음에 5의 제곱 6의 제곱해서 B 구하면 되죠. 그래갖고 A 해서 B를 더해서 30을 뺀다. 요것이 전달 경로치를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또 A는 음원까지의 거리 또 방음벽 상단에서 음원까지의 거리 B는 뭐예요? 방음벽 상단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C는 방음벽의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C로 했어요. 그리고 D는 음원과 수음점까지 직선거리 음원과 수음점까지의 직선거리는 30m죠. 여기서까지는 25 여기서는 25 이 그림 완전히 그려놓고요. 잠시 후에 그림 그려놓을 시간 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프레스널 넘버라고 넘버 n이라고 하는 그러한 n을 우리가 산출해요. n은 이 람다분의 델타. 델타는 뭐였죠? 아까 전달 경로치 여기서 전달 경로치 요거 구했죠. 요 구한 델타 를 넣고 다시 계산을 하면 170분의 델타 F가 N이에요. 그런데 델타는 우리가 구했고 F는 주파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N이라는 것은 170분의 델타 F라는 그러한 식을 알아두어야겠죠. 그래서 N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설명했고요. 델타를 반파장으로 나눈 값을 파라미터로 할 때 프레스널 넘버 그리고 델타는 전달 경로차, 람다는 음의 파장, F는 음의 주파수. 보통 공사 시에는 500Hz, 운영 시에는 650Hz로 임의로 정해진 그런 주파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설 방음벽의 투과 손실 TL을 고려한 소음 감쇄치를 산출한다. 이 소음 감쇄치는 여기 우리가 아까 어디서 했었죠? 2번식이죠.
회절감 세치와 투과 손실이라고, 여기서 이번에는 회절감 세치를 구할 거예요. 회절감 세치 구하고 여기는 TL을 구한다. 그런데 방음 판넬의 투과 손실, 가설 방음 판넬의 주파수 투과 손실은 방음벽의 손실을 감안한 뒤 각 주파수 별로 15dB로 가정한다, 예측한다. 저기 그 일반적인 통상 TL은 투과 손실치는 우리가 15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TL을 또 별도로 구할 필요는 없고 15로 우리가 저기 주어진 것을 따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격거리에 따른 예측 소음도, 이격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소음점에 대한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저기 그 소음과 이격거리에 대한 예측 소음도를 가설 방음 판넬의 설치에 따른 삽입 손실치를 산출하여 가설 방음 판넬의 설치 후 소음도를 산출한다. 보통 음원의 높이는 바닥에서, 음원의 높이는 여기 바닥에서 0.5cm, 그 0.5m, 50cm 떨어진 곳을 예측을 하나, 그리고 높이는 바닥에서 1.5m 간주하나. 저기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0.5m, 1.5m는 그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 저음 음원으로부터 이격된 소음점에서 7m 방음벽을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면 방음벽에 의한 소음의 저하 효과는 몇 데시벨인가? 주파수는 500Hz, 그리고 그 반사음 영향 무시하고 회절감 세치 식은 L은 10 로그 N 플러스 5, 이렇게 회절감 세치에 대한 식을 주어줬어요. 그리고 투과 손실치는 15로 가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 투과 손실치는 우리가 15로 가정을 한다니까 회절감 세치 구하려면 우리가 N을 구해야겠죠. N 어떻게 구할까요? N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음벽에 의한 그 전달 경로치 델타를 계산을 하는데, 델타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D, A 플러스 B 마이너스 D 하고 그 계산해서 적용을 했더니 델타는 3.5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 식에서 N은 170분의 델타 F라고 그랬죠. 그 170분의 델타 3.5 곱하기 500 했더니 10.3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그 회절감 세치는 여기서 N을 집어넣으면은 N이 10.3이니까 여기서 회절감 세치는 15가 나왔는데,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10.5 정도, 15.23 정도가 나왔어요. 요거보다 조금 높은데 여기 투하 손실도 15고 회절감 세치도 15. 근데 요거 저기 같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숫자는 같지만 요 숫자가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방음벽에 의한 소음 저감 효과 삽입 손실치는 델타 L은 마이너스 10 누고 10분의 15. 여기서 15는 만약에 이게 15.3이라면 15.3 같은 경우 집어넣어서 회절감 세치다. 그리고 여기 10분의 TL 투과 손실치는 우리가 15로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2dB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 회절감 세치를 우리가 계산하는 삽입 손실치 효과를 계산하는 이유는 이 방음벽을 설치를 했더니 12dB이 감소가 됐더라. 그런데 환경 기준이 만약에 50dB이라면은, 근데 자동차가 지나감으로써 예측되는 소음도가 만약에 70이에요. 70인데 방음벽 세웠더니 52를 감지하더라. 그러면은 58dB이 나오겠죠. 근데 환경 기준은 55dB이라면은 3dB를 더 낮추기 위해서 높이를 더 높이거나 넓이를 더 연장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 등을 사용하여 환경 기준에 맞추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방음벽에 대한 효과 저감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요. 지우기 전에 요 내용 여러분들 자료에 그려놓도록 시간 조금만 줄게요.
지금까지 그 방음벽에 대한 소음 저감 효과, 방음벽 세움으로써 몇 데시벨 감소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한번 계산해 봤고, 이 식에서는 이 자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계산하는 과정도 있고 그림도 여러분이 넣었을 것으로 알고, 요 2번 식이었다 그랬죠.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번 시간 지금부터는 우리가 소음 분야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했던 내용 중에 더 중요한 그런 강의들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정리가 되겠죠. 1번 주파수 F는 람다분의 C 헬츠이다. 그리고 F는 T분의 1 주기의 역수이다. 그리고 각 주파수라는 것은 오메가라고 있는데 W는 2파이 F이다. 그리고 주기 T는 F분의 1 주파수의 역수이다. 그리고 음속 우리가 C0로 표시를 해요. C0는 331.5 플러스 0.61 곱하기 그 온도.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방법은 20.05 루트 273 플러스 그 온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331.5 플러스 0.61 곱하기 t 여기서 331 그리고 0.61 이 정도까지 숫자 약간의 편차는 여러분들이 글쎄 계산 문제에서 계산할 때 조금씩 숫자 달라지는 것들은 다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장 람다는 F분의 C0 F는 주파수분의 C0 음속이다. 그리고 여기 파장 파수 K라는 것은 위상 차원의 파수를 나타난다. K는 CO 분의 오메가 람다분의 EF인데 실제로 예제는 들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자 속도 여기서는 뮤로 표시를 했는데 보통 벨로시티 V로도 표시를 할 수 있다. 매질에 대한 변이 시간에 대한 미분을 취한 것으로 입자의 반응 속도를 따른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다. 그리고 음향 임피던스 Z는 음향 임피던스 Z는 얼마나 그랬어요? 뮤는 입자의 속도 V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P, 여기서는 이거는 음향 임피던스, P는 음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음향 임피던스라는 것은 뭐라고요? 음파가 전파할 때 저항이다. 공기의 경우 Z는 로 제로 곱하기 C0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향 세기, 음의 세기인데요. 음의 세기 I는 어떻게 표시한다? 로 제로, C0. 그리고 여기에 P의 제곱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의 세기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대한 통과하는 음원의 에너지로 다음과 같다. 그리고 주파수가 180 헬츠이고 전파수가 60제곱미터 예를 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음압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음압 P는 뭐라고 그랬어요? PM 음의 시효치라고 그랬죠. 퍼 루트 2다. 이게 P예요. 그리고 음향 임피던스와 같이 연결을 할 때는 구할 때는 여기 P제곱이니까 요 P에 요거에 대한 제곱을 해야 되겠죠. 요 식은 지난 시간에도 내가 강조를 했지만 이런 식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P에다가 P를 대입해서 여기에 대한 제곱을 하면은 음향 임피던스도 구할 수 있다. 요 식 바로 정확하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음의 세기 I는 로분의 P 음의 세기 I는 음의 세기라고 그랬죠. 인텐시티 로 제로 C0분의 P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음의 세기는 또 로 제로 P 곱하기 V 그리고 로 C분의 P 제곱
여기 로 10분의 P제곱 이렇게 나타낸다. 여기서는 로 제로 C 제로 했는데 여기 이번에는 로 C라고 했죠. 거기 요거에 대한 거 그리고 또 P 곱하기 저기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음의 세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15도 공기 중에서 음압 진폭이 22일 때 음의 세기와 입자 속도는 라고 여기서는 PM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음의 진폭이라고 얘기했어요. PM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20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PM 대신에 20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공기 밀도 구하고 음속 구했어요. 그리고 또 음의 세기는 이렇게 I는 로 10분의 P제곱인데 P 대신에 PM per 루트 2를 제곱을 해서 구했더니 0.48 와트 퍼 제곱미터 음의 세기의 단위라고 했죠. 그리고 입자 속도 여기서 입자 속도 V는 로 10분의 PM 퍼트 PM 루트 2 PM 루트 2는 뭐죠? P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면 0.034 미터 퍼 세크이다. 이거 지난번에 그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알아두고 그 다음에 흡음 대책에서 평균 흡음률을 구하는 것 흡음률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면적을 S라고 한다. 평균 흡음률은 그 면적을 모두 더한 것에 그 만약에 벽이라면 벽에 대한 면적 곱하기 벽에 대한 그 흡음률 그리고 천장에 대한 흡음률 천장에 대한 면적 모두 곱해서 여기서에 대한 저기 평균 흡음률을 이렇게 구한다. 그리고 흡음력 A는 S 곱하기 A, S1A요. 모든 것을 곱한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평균 흡음률 구하는 공식 알아두고 평균 흡음률 구하는 사례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차음 대책 아까 저기 그 방음벽에 무엇이냐 그 저감 효과 얘기하면서 투과율 타우는 입사음의 세기와 그 투과음의 세기의 비율이다 이렇게 했고요. 한번 투과 손실 트랜스미션 로스 TL이라는 것은 10 로그 타우분의 1 데시벨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음의 레벨의 합과 차를 구한다. 소음 레벨의 합은 여기서 그 85데시벨 90데시벨이니까 여기서는 요 식에 의해서 85하고 90 플러스 또 차음은 85하고 90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웨클과 LDEN 얘기했는데 이것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경우이고 새로 2024년부터 개정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기 제시를 했고요. 소음 평가 방식은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최고 소음도 방식은 WEC-PNL 웨클에 대한 방식이고 등가 소음도는 LDEN에 대한 방식인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등가 소음도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등가 소음도가 뭐죠? 요거 등가 소음도 LDEN 구하는 그런 공식인데 이퀴버런트 그 레벨은 10 로그 F1 여기서 F1은 뭐라고 그랬죠? 지속 시간 그리고 L은 소음 레벨 그리고 LI는 LI 번째 소음 레벨이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면은 등가 소음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F1은 얼마예요? 여기서 F1이 뭐라고 그랬죠? 지속 시간이라고 그랬죠. 지속 시간이면 14분이면은 여기에서 그 65데시벨이 14분 지속되고 70데시벨이 10분 지속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더해서 총 지속 시간 30분을 30분의 1로 나누면은 최종적인 여기 무엇이죠? 등가 소음도를 계산한다. 여기 등가 소음도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방음벽에 대한 설명이었죠. 방음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적으로 삽입 손실치 방음벽에 대한 감쇄치는 우리가 그 가설 방음벽에 의한 회절 감쇄치
델타 T와 그리고 TL 투과 손실의 대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이것만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그림 그려놓은 거 저 풀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수험에 대한 정리는 마치겠습니다.